네, 어제는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유가 강세 속에서 정유주, 천연가스주, 브롬 테마주가 좀 강했고요. 제약바이오, 자동차 부품주, 조선, 방산, 사료, 비료 관련된 전쟁 테마주들 좀 강했습니다. 통신주의 강세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자, 수급 확인 통해서 오늘 시장의 전략도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리뷰 종목 있습니다. 10월 12일 시간외 종목이었고요. 파이nem텍 7,900원 목표가를 제시됐는데 전일장에서는 7,590원으로 다소 좀 내려온 상태. 대응 어떻게 볼까요?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네.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약간은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휴대폰 특히 이제 그 플립에 대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 좀 약간의 좀 식은 분위기도 좀 있긴 해요. 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약간 묻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적 장세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발표됐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은 4분기도 추정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고 네.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말 4분기도 그렇고 연말에 어떤 이 갤럭시나 이쪽에서의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그 어떤 판매량을 좀 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건 맞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이nem텍에 대한 힌지 부분이 이 일반 어떤 삼성제 바로 납품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이 되면서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의 폴더폰 업체들까지도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파이nem텍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고 결론은 이제 폴더폰의 가장 큰 핵심의 부분이 바로 힌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nem텍에 대한 전망은 지금은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돼서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이nem텍 4분기 실적 추정치 높아질 가능성 얘기해 주셨습니다. 보유 관점 얘기되었고요.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 움직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팔 전쟁이 격화가 되는 가운데 전쟁 관련 테마가 시간외에서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 방산주로 꼽히는 휴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또 SI 리소스도 9.76% 오른 모습인데 대표적인 자원 개발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죠. 역시 전쟁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KN솔은 최근 매출액 대비 16%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장 마감 후에 알렸는데요. 상승 탄력으로 작용하면서 6.95% 올랐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도 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수입 의존 품목인 브롬의 공급책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와중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6%대 오른 모습입니다. 플립톤은 2.74% 올랐는데요. 어제 장중에 중동 시장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AI 학습 언어 데이터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상승 재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휴니드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네. 시간에서 종목들도 이제 방산 관련 기업들은 어제 장중에도 그렇고 시간에서도 그 장중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중동 쪽에서의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업종에 대한 이 관심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방산 업종이 이미지가 바뀌었죠. 이제 그전에는 약간 테마였지만은 지금 이제 그 어떤 수출주로서 우리나라에서 효자 어떤 산업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실적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방산 업종에 앞서서 좀 얘기했지만은 이 수주나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방산 업종에서 가장 그 큰 어떤 대기업 위주로의 수주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휴니드나 또 이제 뭐 빅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외 쪽에서의 큰 수주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방비 증가가 제일 1순위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국방비에 대한 증가 부분은 뭐 글로벌적으로 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 기다리는 와중에서 이 중소 어떤 방산 업체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바로 이제 휴니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대한 부분 흑자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올해 1, 2분기 때 연구개발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적자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네. 이 휴니드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그 어떤 군사 품목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군사 그 방위에 있는 이 특히 통신 위주로 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많이 납품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뭐 보잉이나 어떤 해외 쪽 항공 쪽에서의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조업체보다는 저는 이 소프트웨어 같은 어떤 기술 기업이라고 좀 많이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니드 물론 이제 주가도 그 전에 올해 뭐 상반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에서 흘러내려서 이번에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관심이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네, 휴니드 항공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번에 또 무인기, 드론 관련 시장 진출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는 종목이어서 본장에서 12% 가까운 급등, 시간 외 상한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접근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보유자 관점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위 업종의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 휴니드에 대한 어떤 기술력은 좋지만은 뭐 주가는 좀 다르잖아요. 주가는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에 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 트레이딩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뭐 7,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뭐 보유자 영역에서는 뭐 7,000원 돌파했을 때도 좀 계속 그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도 괜찮겠지만, 뭐 최근에 어떤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정도면은 좀 매도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제 또 이제 고점에 또 잡으신 분도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뭐 그러기 때문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좀 7,000원 목표 주가를 그 통과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80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니드의 투자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2,070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도 홀로 1,403억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철강, 2차 전지 위주의 매도가 나왔고요. 운수 장비, 금융, 엔터 쪽은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 전기전자, 금융 매수, 또 기계 서비스 매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 와중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올해 내수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11%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외국인의 주목도도 높은 모습인데요. 15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소재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증익기조로 전환된 대상 살펴볼 텐데요. 역시 12거래일째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도입된 새 보험회계 제도에도 현대해상은 선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배당주로 주목도가 더욱더 높아진 모습이죠. 10거래일째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휴원스는 9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4분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4분기에는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이어서 LG이노텍 6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5 열풍을 타고 4분기에 더 날아오를 것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볼까요? 먼저 동아지질부터 살펴볼 텐데요. 25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출 증가, 비용 절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원티드랩 20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구직자와 기업 등이 효율적으로 매칭될 수 있는 매칭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실적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고영은 13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로봇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는 11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시장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관심도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트로닉스 7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제품에 높은 미래 가치가 부각되는 기업인데 특히 방위산업 무인차 시장의 지위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꼼꼼한 정리 잘 살펴봤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휴원수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네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휴원수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8월 때까지는 이제 거의 5만 원 근처에서 지금 이제 4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근데 휴원스가 어떤 이제 의약품 제약바이오 업체지만은 진짜 그 사업 부분을 진짜 다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네. 정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그리고 뭐 보툴리늄, 보톡스 이런 의료 쪽의 에스테틱 쪽도 하고 있고 네네. 뭐 저만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휴원스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어떤 임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경기 그리고 이 소비 쪽에서의 그런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우선 158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700% 이상은 늘어났긴 하지만 그 전에 기대감은 많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추정치가 가면서 떨어지니까 주가도 좀 흘러내리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3분기보다는 시장에서 3분기 추정치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에 나오면서 추정도 낮을 수 있겠지만 이 4분기 추정치는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4분기 추정치를 굉장히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3분기 때 좀 이연됐었던 이 수출 물량, 뭐 추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보툴리늄 같은 경우에도 이 판매 계약이나 종료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4분기 때 활성화됐을 때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3분기 이상을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하면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이 담는 것처럼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저만제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처방량 축소나 여러 가지 부분의 이 수출이나 판매 부분이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추석 때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몰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연이 되면서 이제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수출이 된다고 한다면 이원수에 대한 실적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어제 포털 사이트에도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만제 이제는 네, 처방약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흐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휴원스에 대한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우선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4만 5천 원 말씀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6천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 보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를 한번 좀 볼 네네. 텐데 이지트로닉스는 이제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의 그 사업 부분이 뭐 통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건설 또 이제 뭐 방산 쪽도 연결이 돼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 쪽이죠. 이 전기차 쪽에서의 이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판매 부분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인버터나 뭐 컨버터 이건 모든 산업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간 그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신 분야 쪽에서의 그 전에는 비중이 컸지만 지금 현재 전기차 분야까지도 통신 분야가 지금 20%, 전기차가 지금 18%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이지트로닉스의 이
앞에 있는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이 다양화됐다는 점이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친환경차에 대한 이 상용화가 많이 될수록 인버터와 그리고 컨버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또 이거에 대한 또 세분화도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기술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지트로닉스의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계속 가져가도 네.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신 분야 쪽은 좀 미국도 그렇지만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계기에 대한 수요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늘어나고 당연히 이지트로닉스의 안정적인 어떤 시적 베이스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이지트로닉스 지금 기관 수급이 일주일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계기, 인버터, 컨버터, 전력 변환 부품 기업 한번 주가 추이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10월 초부터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감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1차적 목표가는 이제 9,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공략주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쪽에서 디지털 영상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요. 네.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의료기기 쪽에 제가 그 전부터 항상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치과 의료기기 쪽 말씀을 주셨는데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박태기나 지금 덴트용도. 네. 시장이 지금 약간의 좀 방어주 위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레이 같은 경우에도 3분기보다는 4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맥락을 비슷하게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을 보고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스캔 기능이 탑재된 이 치과 의료기기 쪽에서의 그 디지털 기술력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레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레이 상상인증권에서는 또 목표가 31,000원으로 상승 여력 42%로 보고 어제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1차적으로 25,000원 이제 말씀하셨듯이 증권사 목표 쪽은 그 이상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이 지금 판매되는 국가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 국가에 대한 추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그 접근한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손절가 2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는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유니드, 휴온스, 이지트로닉스, 레이까지 투자 포인트 확인해 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